수행이라고 할 때는 우리 원불교 교리로서는 일원상의 진리가 항상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망생활, 감사생활에도 원망할 것도 없고 감사에 또 이렇게 붙잡힐 것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그걸 챙겨 그 마음에 기반해서 원망에도 빠지지 않고 설사 감사생활로 돌려도 감사생활에 이렇게 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떠한 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차원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요법이 표현으로 하면 첫 번째 세우자, 두 번째 제거하자, 세 번째가 돌리자. 이렇게 세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요법을 다른 주제로 말을 하면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 노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우자 있죠? 노래. 네. 어쨌든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 세우자 3개, 제거하자 1조목, 돌리자 5조목.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우자 3조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세우자 3조목은 우리가 늘 일상수행법을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는데 이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함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있어지고 그름도 있어지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게 1, 2, 3절 제가 통합적으로 말을 해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분을 만일 해보면 이 문장을, 이 문장 구조를, 그러니까 일상생활요법 1, 2, 3조인데, 그냥 1조를 일단 말을 해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여기까지 한 단락을 끊을 수 있고,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로 한 단계. 앞에 부분이 전반부, 뒤에 부분이 후반부. 전반부와 후반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전반부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세 개를 통합해서 말하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뭐가 있어져요? 요란함이 있어지고 어리석음이 있어지고 그름이 있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심지와 경계로 이 주제를 줄여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지와 경계의 관계성을 한번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 한잔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심지. 제가 심지 했더니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호롱불 심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이게 참, 우리 정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전에 나온 한자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한글 전용 정책이 있어도 우리는 한자, 정전에 나오는 한자는 필히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조금, 어느 정도상으로는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심지어는 그런 심지가 아니라, 이게 마음 심자, 우리가 땅 할 때, 그리고 보통 이걸, 여기 심지라고 말을 할 때는 땅지자 이렇게 쓰면 의미가 별로 안 맞죠. 마음 땅. 그러면은 그렇게 별로 우리한테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바탕지 그렇게 이해해서 마음 바탕
이렇게 일단 이렇게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경계라는 같은 말이 전문 용어가 등장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 불교 수행에서 경계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경계하면은 우리가 경계선 이렇게 긋잖아요.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뭐 그런 거. 여기까지는 내 거, 저기는 이렇게 긋잖아요. 경계선 긋는 것과 여기 경계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원래 이 경계가 또 우리 보면은 육근의 육경이 나오죠. 육경. 이런 문제하고 관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경계라는 말이. 그냥 쉽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 막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분별을 하면 이렇게 뭐가 생기잖아요. 좋은 거, 싫은 거. 내 거, 네 거. 뭐, 이 정도의 경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지에 대한 이해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기에 심지는 이런 쌍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마음 땅 하면은 마음이 따로 있고, 마음 바탕이 따로 있고, 이렇게 현재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있고, 마음 바탕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쓰는 마음은 아니고, 어딘가에 따로 정말 청정한 자리가 있고, 막 고요한 자리가 있고, 뭔가 근원적인 자리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말에 보면은, 경계와 연관돼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경계에 끌려가서, 우리의 마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의미에서 마음 바탕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따로 어딘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런 걸 이해하기가 참 저희들이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하고는 이 마음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쓰는 마음 있잖아요. 현재.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감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생각보다 더 뭔가 이런 것은 뭡니까 진리가 본래 마음이 아니고 어딘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따로 있는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우리 이론상 진리장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이론상의 진리에 이렇게 나와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이론상 진리장이 이렇게 나와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공경영재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라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 진리장 내용은 이 내용을 봅시다. 이걸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그 당처가, 자, 분별이 드러난 그 당처가 바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자, 이 말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관통돼야 돼. 관통. 이럴 때 심지가 무엇인가에 감을 잡죠. 저희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언가 앞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자,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말하고 때도 제 앞에 노트북이 있고, 옆에 연필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현재. 여기 마우스도 있고, 그럴 때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죠. 형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대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형상이 드러나는 그 마음은 자각하지 못하고 형상에만 늘 붙들려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부터 습성이 그래요. 우리가. 습성. 근데 형상에만 끌려가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형상을 드러내는 그 마음까지 동시에 다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일원상 진리장으로 보면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그 당처를 직시하면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이고, 언어명상이 아까 그 형상 얘기인데 언어명상이 완연한 그 자리, 그 당처에 직면하면 그 자리가 바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자, 요게 우리가 한번 연마해야 될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아리까리한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요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셔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뭡니까? 두들겨 봐야 돼요. 그런 걸 왜 해요? 하면은 심지어는 원래 요란한 몇 것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실제로 원래 요란한 몇 대 그런 줄 알고 그냥 경계를 따라 있어질 때 그 경계에 마음 요란하지 않게 내가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돼. 그 문제가 현재 숙제예요. 자, 봅시다. 요란함이 생겼죠. 요란한 줄 아는 요란함에 끌려가지고 요란함이 드러나는 아까 언어명상이 완연하다고 했죠. 언어명상을 빼버리고 그 언어명상이 요란함이잖아요. 언어명상도 요란함이 그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한 줄 내가 분명히 요란함인 줄 아는 그 마음에는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것도 붙을 수 없기에 요란함이 역력해요.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비유적으로. 텅빈 거울이 있어요. 이 비유를 해놓으면 더 의심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안 알려줬어요. 왜요? 분발을 안 하니까. 자, 그래도 해볼게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맑은 거울이 있어요. 맑은 거울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을 펀히 다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울을 막다고 하죠. 청정하다고 하죠. 청정하니까 다 비추죠. 다 비추면 오염됐네요. 거울이 이 비추는 것에 의해서 오염됐잖아요. 무엇을 그러면 오염됐다고 그러고 무엇을 오염됐지 않다고 합니까? 이거 이제 비유로 한 거예요. 비유로. 거울을 놓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다는 것은 사실은요,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명상이 완연한 것이 언어명상이 동공한 거예요. 말은 맞죠? 말은 맞잖아요, 말은. 근데 이 말이 맞은 것이 내가 현재 뭔가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보고, 듣고, 뭔가 그것이다라고 감각하고, 또 판단하고 다 하잖아요. 이것이 언어명상이잖아요. 그 언어명상도 하나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잖아요. 육군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언어명상,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본래 언어명상이 동공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마음에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감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마음에서 단 한 발도 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심지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마음 바탕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 바탕은 마음과 둘이 아니에요. 또 이제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니까 내가 쓰는 마음 거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또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청정한 자리가 내 마음과 차원이 다르게 어디에 또 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실체화되고 어딘가에 따로 뭐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시키기는 쉽겠죠. 어디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찾아가면 돼. 이렇게 하면 이해는 쉽고 사람한테 이렇게 뭡니까? 동력. 거기를 막 이렇게 공부하게 하려면 동력은 생기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분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나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려고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대시키죠. 그 마음은 뭔가 좀, 아니야. 그 마음, 어디에, 그 마음이 아닌 어디에 뭐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마음인데 경계에 끌려갔을 때 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망각하고 알아차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심지, 그게 아니라 그 마음 바탕을 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마음 바깥에 또 마음 어느 다른 차원의 심지가 따로 있지는 않다. 이건 분명히 먼저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또 말해볼게요. 요란한 줄 막 끌려가다가 요란함이 역력한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꼬라지를 쓰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승가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요즘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역력하게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직면해 보면은 그 직면하는 그 마음에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지. 근데 그 심지는 내가 방금 요란함을 떠나지 않고 그 요란함 그 자리에. 고민해 보셔. 내가 내 요란함이 그 순간에 쭉 딸려갔던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래서 이게 옛날 어른들이 이것을 낙처라고 했어요. 그죠? 왜 낙처라는 말 썼고, 그게 쭉 이렇게 우리가 요란함한테 쭉 끌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 말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자리가 가지 않고 떨어진 자리가 그럼 어디예요? 자기 눈앞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봐라. 그래서 낙처라는 말도 쓰고요. 당처라는 말도 써요. 지금 네가 당면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해서 당처라는 말도 씁니다. 다 언어예요. 언어지 이것을 그 단어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가지 말고 돌이켜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봐. 이렇게 해서 돌이켜 봐라. 이런 말도 써요. 똑같은 말입니다. 돌이켜 봐라는 말이나 당처에 직면해라는 거나 낙처를 머물러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심지가 설명이 잘 됐나? 일상생활법에서 이 심지를 외면하고 넘어가 버리면 뒤에 문장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에 발심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아까 심지는 심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거죠.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감각하고 감정이 생기고 이것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에 심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근데 경계를 따라가면은 이 심지를 망각한다. 이 정도로 요걸 이제 봅시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요란함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교의편에 보면은 요란함은 정신수양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란함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정신수양에 있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나고 밖으로 산란하는 경계에 끌려가는 것이 요란함입니다. 앞에 그 교의편의 내용을 보면 요란함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리석음은 뭘까요? 어리석음은 사리연구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소의무의 이치와 12의 1, 4, 이게 2, 4 여기 어두운 거죠. 그걸 잘 몰라. 그러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름은요, 작업치사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정의는 버리고 불의는 대대로 취하고. 이건 그런 거죠. 일단은 정의는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 교육편에 맥을 줘서 설명을 하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 심지는 원래 일어나며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이럴 때 이제 경계죠. 경계. 자,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원래는 이게 비유적으로 말을 해보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가리면 어둠이 생기고 안 가리면 밝죠. 경계가 꼭 그런 역할을 한다. 경계는 제가 볼 때는 경계는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만일 계단이 있다. 지금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보통 지금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안 놔도 되죠. 근데 내가 만일 4층 산다. 4층을 살아요. 내가 만일 자 4층까지 보통 엘리베이터를 안 놔도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5층 이상은 그걸 놔야 된다고 알고 있고 4층까지는 안 놔도 된다고. 근데 이제 4층을 살아. 그러면 그분이 계단을 올라가요. 4층은 계속. 힘이 들겠죠?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계단하고 1층에 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잠깐 몇 계단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계단을 바라보는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계단은 그러면 객관적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계단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계단을 딱 볼 때 그걸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계. 자, 계단 경계라고 봅시다. 그러면 1층에 사는 분하고 4층에 사는 분하고 뭐 물건 하나 이렇게 옮기려고도 4층 올라간 사람 그걸 들고 4층까지 뺀다 왔다 갔다 올라가 되니까 계단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경계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주관적인 이 마음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경계는 나의 분별심과 관련된 어떠한 대상이에요. 이게 나의 분별심을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분별심을 빼고
경계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경계는 절대로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경계로 작동될 때는 자기의 분별심이 항상 투영이 돼 있다. 투영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는요, 내부와 외부가 관통된 인연이에요. 그냥 인연이 아니에요. 저기 주어진 인연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분별심이 이렇게 투영된 외부예요. 이게 말이 좀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뭐, 그걸 이해되시죠? 그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좀 말하면 내부의 외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기는 외부죠. 경계가 다. 그러나 그것이 내 내부가 쭉 거기 연결돼 있어요. 고속도로 같이 쭉 이렇게.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계가 진짜 내 분별심과 연관됐다는 것을 참 판단하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경계는 나의 분별심과 관련이 있다. 내 분별심이 투영된 그러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대상이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말은, 요란함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나의 분별심이 거기에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앞에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분명히 나의 본래 이게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직시해 보면 분명히 그거는 요란하지 않다 할 것이 없는데, 이것을 놓치면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의 분별심이 어떤 인연 관계 속에서 수용돼서 외부와 이렇게 결탁된다는 소리.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좋아한다고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웬만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타인에게 항상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 저부터도 봐도 내가 좋아하면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할 거라고 살죠. 그 착각의 힘으로 또 삶도 살아가져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타인에게는 좋아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여기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는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은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요란하면 어리석어지면 글러지고, 또 글러지면 또 요란해지고. 이걸 선순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악순환이라고 해야죠. 이걸 선순환이라고 하면은 잘 돌아가. 그러면 세상이 잘 돌아가. 요란해지면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지면 글러지면 또 요란해지고. 이게 더 강화돼요. 요 말씀을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란해지면 또 어리석어지면 또 글러지고. 그래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은 선후와 경중이 없어요. 요란함이 더 먼저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법에서도 순서를 1, 2, 3에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지만, 그것은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은 좀 더 경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은 서로 연동돼 가지고 서로 영향 주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단락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심지하고 경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어렵게 그런 걸 쳐다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심지를 대충 심지가 뭔가에도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럼. 경계가 뭔지, 경계가 저기 뭐 나하고 무관하게 따로 있는 것 같이 말할 거예요? 그게 내 내부가 투영된 외부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거 외부에 주어진 거라고 그렇게만 볼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지와 경계에 대한 나한테 어떻게 이것이 작동되고 나한테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장이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여기서 드디어 세우자가 나왔죠. 세우자. 정해계를 세우자. 자성의 정해계. 또 자성이란 말도 나왔어요. 자성. 앞에 심지는 뭐고 뒤에 자성은 뭐예요? 심지 따로 있고 자성 따로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곤란하죠. 자성. 자신의 성품. 보통 이게 자기 각자의 성품. 이걸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 심지. 그럼 심지하고 자성은 같은가 다른가? 한번 따져봐야죠.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워가지고, 나는 외웠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우리가 솔직히 그럴지 모르지. 나 외우고 사는데, 뭐, 이렇게, 그거 그냥 외우고 살고, 그냥 마음속 그냥, 이렇게 뭐, 웬만하면 그냥 요란하지 않으면 됐고, 그렇지. 뭘 그렇게까지 막, 어, 해야 돼요. 한 번은 해봐야죠. 심지어하고 자성을 이게 같은가 다른가. 살펴보시라.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요란한 뭐 어리석은 그림의 앞에 글자가 들어가요. 요런 게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제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앞에 막 엄청 혼나고 있대요. 그거 막, 음, 나도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났다. 나도 이제 뭐, 대종사님한테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화삭 웃어갖고 막.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요 경계가, 요 경계로 은행에서 이월되듯이, 이월되지 않은 거죠. 그걸 이제 불천노, 음, 노여움을 여기서 노였다고 해서 저쪽으로 노여움이 옮겨가지 않죠. 우리가 참 그런 거 실제로 해보면 어렵잖아요. 어디가 기분 나빴으면은 다른 데 가서도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러니까 괜히 앞에 일 때문에 기분 나빴는데 뒤에 온 사람은 괜히 그냥 곤욕을 치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여기 그 상황, 자기가 직면한 상황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전에 경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선입견이 여기에 작동되는 거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또 이런 경향성이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거하고,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런 거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단정해서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대해야겠다는 거하고 단정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은 대종사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이전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 경계 속에서 공부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할 때 이 없게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은 없앤다. 이게 멸절. 이렇게 대부분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제 얘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다 하면은 버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지금 이 부분은 제 얘기예요. 저는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앞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이 내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을 했을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 앞문장을 그대로 받아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일상성의어법 1, 2, 3조 앞구절인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라는 이거라고 그 뒷구절인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이것은요, 앞문장이 뒷문장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라면 뒷문장은 앞문장의 실현 목표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기 없다는 말은 단순히 멸절시키라는 게 아니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다.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그 없는 그 자리를 행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심지 그 자리로 행해라. 이럴 때 자성의 정해계가 세워집니다. 이래야 문장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없다는 것을 없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문장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없는 자리를 행해라. 없게 해라. 없애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없게 하는 것으로 쓸 때 저는 그렇게 풀어 쓴다 라고 말을 해봅니다.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보통 한자로 무위 하면은 무위 하면
없애라 이렇게 안 보죠. 뭔가 무적인 진리를 행한다, 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딱 여기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없다는 것은 제거한다라든지 멸절시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앞문장에 그 심지는 원래 요란한 머리성 그름이 없다라는 것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라. 그것을 발현해라. 그것을 작동해라. 이런 의미로 없게 하는 것으로서를 해석하는 것이 문장 구조상이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성의 정해계가 세워지죠. 이렇게 안 하면 자성의 정해, 멸절시키는 것 같고 자성의 정해계가 세워져요.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뒷문장인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세우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세우자. 불교에서 세우자가 이런 얘기하면 아직 분별에 떨어져 있구나. 또는 아직 무위법을 모르고 유위법에 아직 뭘 아직도 세우고 마시고를 해.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원불교 공부는 수준이 낮구나. 안 됐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가서 말해보세요. 무슨 아까 여기 심지 얘기하고 자성 얘기하는데 무슨 자성을 세워. 자성이 세울 것이 없는데. 자성을 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대명사님이 세우자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의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 세우자는 말 이렇게 되죠. 자요. 네, 조의편까지 다 동원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할 것이 본래 없는 그러한 그러한 자성인, 달리 말하면 이 이론상 이 자리,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고 할 일체의 분별 흔적이 없는 이론상 이 자리에 이를 체득해서 동정간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양력을 쌓으라. 이걸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쭉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심지는 원래 요란한 몇 것만 하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이 다 연동돼 있죠. 연관돼 있죠. 문장,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자성해를 세우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자리는 어리석다 할 것도 본래 없는 그렇게 밝고 밝은 그 일원상 이 자리의 근원에서 항상 사리간에 끊임없이 영구력을 발휘해라. 이게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 자리는 원래 글러도 그름에 매몰되지 않고 글러도 잘못했어. 그러나 그 자리는 그름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항상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참회하면 돼요. 참회해서 다시 시작하고 무언가를 잘해도 넘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심지 이 자리의 바탕에서 항상 육군 작업간에 거기에 가장 적절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취사력을 작용해라. 오래오래 계속해라. 이게 바로 자성 계를 세우자라고 교입편의 내용을 가지고 쭉 끌고 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원불교 공부는요.
자성을 알았다고 하면 항상 자성을 알았다고 한 사람은 대종사님 교법을 한다면 공정간에 항상 수양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자성을 알았다고 공부 끝났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하고 어마어마한 이 거리예요. 대종사님은 이론상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수행 표본으로 삼았다고 하면은 동정간에 정신수양공, 수양력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생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왜? 이론상 진리를 알았으니까. 왜 해야 돼요? 그럼 이론상 진리 알았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췄다고요? 그럼 대종사님이 아니야. 그러면 너 견성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 대종사님은 그러면 너 견성 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견성했으니까 이제 무슨 또 세울 것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 제자지. 그러면 대종사님이 저 교육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성자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 자리는 어두울 것도 없지만 또 밝았다는데 또 집착할 것도 없는 그러한 그 자성의 그러니까 이론상 이 자리를 알아가지고 항상 사리간에 모르면 또 알려고 하고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다 끝났다고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성의 해를 세우자 공부라고 봅니다. 자성 아까 했죠. 뭐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 매몰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성을 견성을 했다고 하면 뭔가 좀 실수를 해도 그 자리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자기를 확대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고 잘했다고 해서 그것에 오만해가지고 넘치지 않아요. 그게 이론상 성품짜리를 심지짜리를 자성짜리를 알았다고 대종사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선악간에 공부해서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공부를 끝까지 해가는 것. 이게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심지 얘기하고 경계 얘기하고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고 하는 본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한번 쭉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보면은 심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 여기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는 것은요. 요란하지 않다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다는 그러한 상도 없는 거예요. 그름이 없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그름이 없다는 그러한 상도 없는 거예요. 집착도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 바탕이 그렇다. 근데 이 마음 바탕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쓰는 이 마음을 초월해서 어딘가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서 더 큰 착각.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서 아까 전통적인 표현하면 그 당처 또는 그 낙처 거기서 절로 가지 말고 그 앞으로 쭉 떨어뜨려 봐요.
멈춰보면은 항상 그 마음이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라.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파악하면은, 경계라는 것이 나의 분별심이 투영된 인연이구나. 대상이구나. 이렇게 하지, 객관적으로 저기 나와 무관하게 저기 있는 그게 경계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심지 자리에 딱 머무르면은 나의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렇게 내가 현재 보고 있구나. 거울이 맑으면 모든 사물이 환히 비치듯이 내 마음이 맑으면은 경계가 환하다고. 내 마음이 투영된 그 경계가 잘 보인다.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없는 그 자리를 행해라 이거예요. 그 자리를 발현시켜라 이거예요. 그 자리를 작동시켜라 이거예요. 그렇게 작동을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자성을 자기 나의 그 심지죠. 심지 이코르 자성이니까. 그 자성의 정회계를 세울 수 있는데, 정회계를 세운다는 것은 교의편으로 말한다면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항상 수양력을 낮추고, 항상 연구력을 낮추고, 항상 취사력을 낮추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법 1, 2, 3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저도 좀 안 됐다. 어떻게 이게 어려운 말을 하니라고 애쓰신다. 애쓴다. 저분도 정말 애쓴다.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요 말씀에 나오는 정말 전문 용어가 등장하면 심지 나오지, 경계 나오지, 없게 하는 것으로서 나오죠.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라는, 또 여기 세우자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세우자라는 주제를 했으니까 이것을 관계를 또 씹어보고 이 말을, 이 언어가 아니라, 이 책이 아니라 나의 육군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자각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